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 구름지, 사불 구름지에 있는 주말 농장에 들러서 제가 개화전 방제, 이제 꽃 피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둥금이 나병 가장 중요한 개화전 방제를 살펴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거를 알면 백전백승.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둥근무늬 낙엽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둥근무늬 낙엽병. 대략 한 10가지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둥근무늬 낙엽병은 진짜 소홀히 하면 생산을 포기하는 가장 감나무의 무서운 병입니다. 감에 보면 뭐 탄저병, 뭐 모무늬 낙엽병, 흰가루병 이런 병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낙엽병, 둥근무늬 낙엽병이다. 감은 잎을 보고 농사 지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낙엽이 지면 낙가도 되고 낙엽도 되고 그래서 생산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둘째, 이제 봄에 기온이 높고 특히 비가 많다. 그러면 그 해는 무조건 많습니다. 낙엽병이 가을에. 셋째, 둥근무늬 낙엽병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이 감염 부위가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잎 뒷면에 숨구멍이 있죠. 기공. 요 기공을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 감염이 된다. 그래서 그 특히 둥근무늬 낙엽병은 뭐 줄기나 가지는 과실은 안 생기고요. 잎에만 발생이 됩니다. 잎에만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넷째, 9월 초순에 발생되면 급성, 즉 낙엽과 낙가가 되고요. 그리고 9월 하순에나 10월 달에 발생되면 만성 낙엽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는 단풍이 들고 홍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둥근무늬 낙엽병은 진균, 즉 곰팡입니다. 곰팡인데 잔황균에 속하고요. 그 잔황포자가 발생돼 가지고 잎 뒷면에 표피 안에 잠복했다가 이게 그 길게는 뭐 80일에서 120일 여름철 고온기 때 잠복했다가 이제 찬바람에 부으는 저온기 때 이제 표피를 뚫고 나온다. 즉 정상이 발현된다. 그리고 여섯째, 고온기에는 잠복을 합니다. 대략 한 80에서 120일 하는데요. 여름철은 둥근무늬 낙엽병 걸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빠집니다. 제발로 낙엽병 걸려 빠져봐라고 감을 지르도 안 빠져요. 왜? 고온기이기 때문에. 즉 저온성 병이다. 저온성 병이다. 예, 역시 7번째 저온성 병입니다. 강조합니다. 다시 저온성 병. 즉 저온기인 5월달, 즉 5월 한 10일부터 한 늦게는 한 7월 한 10일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한 60일. 여름이 빨리 오고요. 더우면요, 한 6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게 간림이 되고요. 간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잠복했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온이 발현되는 빠르면 9월 초, 늦으면 9월 중순, 중하순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발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게 그 생육 저고는요, 이 둥근무늬 낙엽 생육 저고는 그 18도에서 25도, 그리고 이제 잔황포자가 이제 발화하는 저고는 대략 한 그보다 조금 낮은 15도부터 한 25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온성 병인 요즘 시기가 방제 적기다. 즉 아도 배고플 때 그 젖을 먹이듯이 우느라 젖 먹이듯이 지금 병 걸릴 때 요때 예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덟째, 병원근의 활동은 병든 잎, 즉 낙엽 조직 안에서 균사 덩어리로 활동했다가 나중에 잔황포자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8번째인가 9번째, 예, 이게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약이 없습니다. 이게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뭐 나티보, 실바코 이런 것도 눌러줄 뿐이지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위주로 하셔야 되죠. 예방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탄저병약과 겸해서 항생제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난 그런 약들을 혼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감나무 농가에 가장 사랑받는 약이 아마 포리옥신이 아닌가. 왜? 항생제 계통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추석 이후에 이상고온이면요 10월 달까지 더운 해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해는요 감염된 병이 계속 잠복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잎에만 발생되기 때문에 감에는 안 걸릴 리가 있습니다. 잠복돼 있기 때문에 감을
약을 친 집이나 안 친 집이나 다 같이 따는 수가 있습니다. 올게 감 한 번에 안 친다고 그 집 올게 감 따더라. 이런 날은 뭐냐? 가을에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도 더워서 비도 안 오고 가을 가뭄과 함께 더운 경우에는 병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11번째, 간놈에 좀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발병이 심합니다. 즉 수세가 약하다. 뭐 한발로 해서 수세가 약하거나 또 아니면 여름철 그 뭐 저렇게 그 긴 장마 그러면 그 해는 좀 덜한데 그 다음에는 뿌리가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둥근무늬 약병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또 뭐 뿌리혹병으로 수세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병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빠르다. 즉 세력이 좋은 것이 잎에 질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발병을 잡아 좀 늦게 억제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그 좀 척박한 과한이나 좀 방제가 불량한 과한에는 무조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다 발생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그 이제 병이 감염되는 조건은요. 뭐 입양된 낙엽이 많다거나 그리고 뭐 강화 습도 5월 중순이나 6월 중순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그리고 수세가 약하다. 그리고 뭐 한발, 장기가리, 장마 이런 거 금방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분명히 감염되는 조건이 좋다. 그리고 이제 둥근무늬 낙엽병 방지 약제는요. 관심이 가는 거죠. 되도록이면 탄저병과 동시 방지하는 것이 좋다. 왜? 탄저병은 이렇게 과실, 이렇게 새순, 줄기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동시 방지하는 것이 좋고 특히 그 뭐 프로옥시나든지 뭐 영일 바이오 이런 것처럼 항생제 계통 한 번씩 넣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방제 시기는 5월 중순에서 한 6월 하순 예방 위주로 집중적으로 방제해 주시고 그리고 약을 방제할 때 양량을 충분히 방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약을 칠 때 이래 맞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약이 그러니까 수관 내부에서 약을 먼저 쳐서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밖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양을 고루 묻도록 특히 뒷면에 기공에 고루 묻도록 약을 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 약을 쳐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같은 나무에 약을 쳤는데 약이 안 갔는 부분 특히 가 쪽으로 약치기 힘들어가지고 갓돌이 안 한 경우에 측면은 분명히 낙엽병이 오고요. 아니면 위에 약이 안 들어간 부분도 분명히 낙엽병이 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약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염이 된다. 이렇게 오늘 둥근무늬 낙엽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둥근무늬 낙엽병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아시고 감나무는 둥근무늬 낙엽병만 잡으면 일단은 수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품질 부분은 뭐 노린재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깍지벌레 이런 건 이제 품질과 관계되고요. 낙가가 안 되고 생산하는 거는 둥근무늬 낙엽병이다. 잎만 보고 농사 잘 지으면 된다. 그 이후에 품질은 깍지벌레나 노린재 이런 건 또 분명히 또 방지해 주셔야 되겠죠. 예, 오늘 이렇게 둥근무늬 낙엽병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